다들 살아나세요. 파이팅. 살아나세요. 여기 얘들아 일어납시다. 몇 번 넘어요? 112번 그죠? 112번 계속 보죠. 112번. 자, 112번을 봤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에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이거라고 했을 때 연립부등식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얘가 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바로 유수분해 해버리면 x 빼기 5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딱 써요. 연립부등식을 풀래. 이기고 있더라고요. 이기고 있어서 진짜로 이기면 그거 할게요. 이기면 일본이랑 무슨 코스타리카인가? 걔네랑 하고 있어요. 별로 경기에는 관심이 없지만 하여튼간 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사실 니네 너 끝나고 와서 뭐해요? 집에? 글쎄요. 아직 끝나 안 해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너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저요. 공부할. 어디 가서? 집 가서 공부한다고?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엄마 자요. 자요? 아 너만 하는 거야? 아 고요하게? 무슨 공부하게? 국어요. 아 숙제가 많구나 국어. 아니 저 안 다녀요 여기. 아 그래요? 아 다른 국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 6시에 일어나서 여기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럼 그때만 딴 데 가서 듣는 거예요? 아 복잡하다. 요즘은 근데 진짜 너네도 옛날에는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러면 막 이렇게 딸랑딸랑 거리면서 구세군 이런 거 다니고 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는데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근처가 많은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아직 근처는 12월 아니야 이제? 아직 11월이죠. 아 그치 그런 거죠. 미안해. 근데 진짜 좀 있어도 크게 별게 없어 크리스마스. 니네 그 뭐야 산타 믿어요? 아니 그죠? 내가 언제까지 믿었나? 기억이 안 나. 자 하여튼간 봅시다. 그래서 그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그러니까 뭐 절대값으로 연결된 함수는 그러니까 꺾이는 선이 짝수개일 때가 있고 홀수개일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그래프 절대값 함수.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제 그러니까 절편이죠 절편이 짝수개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절편이 홀수개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짝수개에 있는 경우는 뭉툭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뭉툭한 그래프. 아니 이게 뭐야 뭉툭이라고 하면 뭐 좀 그렇잖아.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를? 뭉툭이에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뭉툭? 이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는 뾰족. 그죠? 뾰족은 맞아요. 뾰족한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그 최소값이 나오는 그런 어떤 형태나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최소값은 이제 그 중간이라 해야 되나? 중간값. 중앙값 혹은 범위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값.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00% 나올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얘를 좀 알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를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죠.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저 위에 거를 그린다고 보면 마이너스 1하고 여기 1을 그냥 그리시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절대값은 2가 되고요. 여기 1 집어넣어도 여기 2가 되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기울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머나 이걸 했을 때 여기 x 그냥 나오면 이쪽에 샥 하고 기울기가 2가 되는 거고 이쪽은 쓱 하고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 있는 얘가 2가 되는 거지. 돼요? 왜 이게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야. 그죠? 그거. 자, 그리고 4라는 거는 그냥 y는 4를 그으면 되니까 이렇게 4를 그으세요. 그게 아니라 기울기가 왜 이게 아,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둘 다 무슨 수가 나올까? 양수. 그럼 얘도 플러스 쟤도 플러스니까 몇 x가 나올까? 2x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x니까 그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이만큼 길이가 2니까 기울기가 2면 여기 1일 때 이쪽이 2가 되니까 이게 1이니까 여기 있는 얘가 2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2분은 뭐냐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돼요?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는 걸 잘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간다라고 보면 되니까 저 위쪽에 있는 그는 x는 2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은 1부터 5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립 같은 경우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 사이에 존재하는 근이 이만큼 존재할 거고 그 다음 생각했을 때 1부터 5까지니까 여기 1이고 이쪽 5까지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가 되겠죠. 연립을 할 때. 그래서 슥슥슥슥슥 이렇게. 그래서 x의 범위는 1부터 2까지가 이제 근이 된다. 연립 부등식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을 만드는 게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보면 그 식이 그죠? 식이 이제 이런 식이야. 다시 말하면 그런 느낌인 거죠. 식을 썼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 기본이니까 그냥 1하고 2가 실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a라고 쓰고 x-1 곱하기 x-2다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와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쪽은 a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ax가 되고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와 똑같은 말이 되면서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a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2a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연립이고 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시험 나오는 그 115번을 좀 보세요. 115번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뭐가 지금 방금 처음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험이 잘 나와. 진짜 더럽게 잘 나와요. 이거 뭐 복합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는 좀 보셔야 될 거예요. 115번. 먹으세요. 아 이거 먹을래요? 튀겨요? 아니
왜요? 아니 아니. 시작하죠. 기기. 오랜만에 길 가다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난시가 있거든요. 난시가 이게 잘못 그게 있으면 이렇게 바람 같은 거 불면 울어요. 눈물이 나 이렇게 싹. 그래서 나 예전에 개콘보다 울었잖아요. 그리고 그 뭐지? 회전목마 타다 울었다. 그래가지고 그 약간 놀이공원 같은 거 잘 안 가긴 하는데 한 번 갔을 때 회전목마 타는데 눈물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근데 회전목마 왜 탄지 모르겠어요. 그냥 타고 있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떤 꼬맹이가 나를 봤나 봐. 저 사람 봐 울어 막 이러면서 회전목마 뭐 무서운가 봐 이러는 거야. 되게 창피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길래 너 회전목마 타봤니?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죠. 범퍼카만 타세요. 야, 니네는 근데 그거 안 가니? 그 수련회나 그런 거 안 가요? 수학여행? 갔어요? 아 그래요? 수련회 갔어요? 아, 수학여행 갔어요? 제주도 가니? 아, 니는 어디 가요? 수학여행? 보통 고등학교는 제주도 많이 가더라고. 다른 너는 갔어? 아 그래 하자. 체험 어? 체험 체험 왔어. 아 그럴 수 있죠. 자 115번 최대 5명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요즘 이런 게 있나? 긴 의자가 있대요. 약국 같은 거나 이제 병원 가면 있는 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6명이 남고 5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가 남는데. 그랬을 때 가능한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했을 때 모든 x.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작년에 보면서 애들이 이걸 더럽게 못 풀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해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야. 자, 5명씩 앉을 수 있대 최대한. 근데 4명씩 앉으면 학생이 6명이 남는데. 근데 의자가 x라 그랬거든요. 그럼 의자가 x개 있으면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몇 명 남는데? 응? 5명이 남아. 야 여성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수? 학생수예요. 돼요? 근데 자, 이게 또 짜증이 나요. 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가 남는데? 2개가 남는데. 2개가 남는데. 그러면 2개 남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의자가 열심히 있어. 이렇게 쫙 깔려 있어. 쭉쭉쭉 가요. 이렇게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남아. 자, 몇 개가 남냐면 2개가 남는데. 돼요? 근데 봐봐. 이게 지금 5명씩 앉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앉을 거 아니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어머나? 야, 남으면 얘네들은 남는 거잖아. 근데 여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니? 여기도 사람이 없으면 남는다고 안 했겠지? 아, 얘도 남는다고 했겠죠? 그럼 봐봐. 몇 명만 앉아 있을 수 있고, 1명만 앉아 있을 수 있고, 2명 되고, 3명 되고, 4명 되고, 몇 명까지 돼요? 5명까지 되죠. 돼요? 정말 여러. 그지? 그래서 부등식인 거잖아. 그럼 의자가,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냐면, 자, x 마이너스 몇 개의 의자야? 3개의 의자가 이 앞쪽까지 있을 거란 얘기야. 돼요?
그럼 거기에는 몇 명이 있을 거냐면 자 이렇게 x 빼기 3개 의자에는 5명이 꽉 차 있어야 돼. 돼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 한 명이 턱 더 있는 거죠. 여기 한 명. 한 명도 어쨌든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 수가 이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등식이야. 이만큼의 학생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4x 플러스 뭐가 들어와요? 6이 오겠지. 돼요? 그리고 여기 그냥 꽉 차 있는 거. 5명 다 있는 거. 그냥 얘를 깔끔하게 쓸 거면 5 쓰고 x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지. 돼요? 그렇잖아. 이게 한 명 있을 때부터 5명 있을 때까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이런 식의 연립은 이거 하고요.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돼요? 그건 기억하세요? 혹시 뭐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5x인데 4x 넘어가니까 x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4에서 6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쓱 가면 여기 5x에 이쪽 4x니까 넘어가면 x.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여기 6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x의 범위가 20부터 여기 16까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숙제는 그냥 여기 있는 거는 다 그냥 풀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고 이제 넘어가서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거에서 나오면 보통은 이제 내분점, 외분점 쪽이랑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막 이게 메인이라기보다는 좀 그 원방 쪽이랑 원방 쪽에서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기말고사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점과 좌표. 점과 왜요? 짜릿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없어요? 에? 여기는 이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만들어 놓고 제가 또 드릴게요. 그거는 그죠? 자, 점과 좌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형의 방정 도형.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얘는 중학교 거 도형이랑 이제 우리가 그냥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이랑 식이랑 좀 함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럼 도형의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점하고요. 하고 직선하고 이제 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흐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 특징을 배운 후에 자 그다음에는 각각의 도형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따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너와 나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도형에서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약간 어떤 교점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점. 뭐 물론 점과 점 사이는 뭐 교점이라고 말하긴 뭐하겠지만 여하튼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어쨌든 배우면서 점은 어차피 점끼리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딱 배우는 거고 직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점과의 관계를 배우고 직선과 직선 간의 관계도 배우는 거. 원 같은 경우는 뭐 원 위의 점이냐 아니면 원 밖의 점이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 간의 관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의 관계까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점부터 들어갈게요. 점.
데카르트인가? 네, 이거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수학사 있거든. 수학사. 대학교 때 수학사라는 걸 배웠는데 역사야. 그때 맨날 내가 졸았거든요. 맨날 이렇게 졸았는데 그때 어쨌든 그 기억했던 게 그게 하나 있어요. 그 점의 좌표, 점과 좌표. 그러니까 이제 좌표를 도입한 이유가 무슨 데카르트예요. 좀 괴롭지 않니? 덕분에 시간을 봤어. 자, 못 볼 걸 본 것 같아.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이렇게 아팠대 맨날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천장에서 팔이 팔자에서 팔이 보고 여기가 어디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좌표라는 걸 그래서 도입을 하는 거야. 좌표를 도입한다. 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정도로 보면 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건 좌표 평면이라고 하잖아. 평면. 근데 이게 몇 차원이야? 평면이? 2차원이죠. 그럼 1차원도 있어. 1차원. 그다음에 2차원이 있고 3차원까지는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차원. 그럼 안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럼 이제 1차원이라는 건 우리가 얘를 뭔가를 표현하는 거. 점을 표현하는 요소가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1차원인데? 한 가지 한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x 해놓고 이쪽은 뭐 t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니면 뭐 x 해놓고 a라고 쓰든지. 그러니까 그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야. 그래서 무슨 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수직선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1이든 아니면 뭐 여기 0이든 3이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1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점을 표현한 요소가 한 가지야. 돼요? 그럼 2차원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쪽은 얘는 이런 식으로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P라고 쓰고 이쪽은 X, Y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다. P 쓰고 X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나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X 쪽이 있고 이쪽에 Y 쪽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드르륵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X 여기 Y.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 그 개미 있잖아. 개미 기어가는 거. 개미 혹시 장난쳐봤니? 개미로? 그쵸. 그냥 한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미 오기 싫어가지고 훅 한번 불어본 적 있어요? 아, 나만 그러구나. 미안해요. 자, 근데 개미를 내가 한번 훅 불어봤거든요. 근데 개미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니잖아. 근데 진짜 얘를 훅 불어가지고 이쯤 어딘가로 보냈더니 얘가 그 고개가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렇게 두리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는 몇 차원인 애들인데 1차원인 애들인데 갑자기 얘를 이제 이런 수직선 밖으로 뭔가를 쓱 보내버리니까 되게 의아해하는 거죠. 우리도 그 도깨비 또 너무 옛날 거 아니야? 도깨비란 드라마에서 갑자기 그 공유가 문을 열고 나갔더니 갑자기 다른 그 시간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결국은 그게 몇 차원이에요? 4차원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차원인데? 3차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를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썼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겠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그 뭐 얘를 가지고 또 장난치는 것처럼 얘가 1차원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뭐 이러면서 물론 뭐 2차원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x, y다. 그래서 요소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3차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쓱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쪽이 x, 이쪽이 y, 이쪽이 z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지 여기서 여기가 z축이고, 그다음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런 식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걔를 그냥 이렇게 좀 써왔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약간 그 모서리가 되는 거고, 물론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저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그냥 수직선이고 좌표 평면이고 좌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지. 그럼 1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형태인 거고,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쪽은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두 점 사이의 거리. 돼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여기서 쓱 가요. 그럼 여기를 이제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합니다. 돼요? 그럼 요소가 한 개니까 이쪽을 X1이라고 하고 이쪽을 X2라고 하는 거죠. 돼요? 이만큼 거리가 얼마야? 그죠? X2 마이너스 X1인데 뭘 씌워주죠?
여기는 그치 보이는 게 이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대값을 씌운다?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죠. 이게 1차원 사이의 어떤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원에서 그러니까 요소가 한 개 있을 때 근데 좌표 평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도입한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A라는 점이 있고 이쪽에 B라는 점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를 뭐 x1, y1이라고 쓰고 x2, y2라고 쓰면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쓱 가면 디터가 그쵸? 기본은 1차원에서 시작한다고 기본 1차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차원에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쓱 해요. 그럼 이게 x2고 이게 x1인 거고요. 자 마찬가지. 그럼 얘가 이제 이쪽이 y1이고 이쪽이 y2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만큼의 길이와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 1차원적인 길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적으로 다 여기서 넘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1차원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여기는 x2-x1인 거고 이쪽은 y2-y1 이렇게 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절대값 이렇게 미안해. 자, 쓱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띵킹 어바웃 할 수 있다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딱 썼을 때 A하고 B 사이 거리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뭐 순서까지 맞추라고 어떤 중3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 말도 안 되고 그냥 얘는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돼요? 이거는 뭐 크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이다라고 기억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어요. 계속 특징을 보고 관계를 보는데 자, 특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를 도입했다라는 얘기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점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두 점이 있으면 당연히 얼만큼 떨어져 있나를 볼 건데 1차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고 2차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자, 뭐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은 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이에요. 돼요? 그죠? 내분점이죠. 오케이. 죽어가지? 각도가 깊어졌네 오늘 이렇게. 야, 무서우죠. 화이팅 얘들아. 살려주세요. 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살짝 화났어? 알았어요. 자, 안 하나 응? 안 하나 어떤 거? 화나지 않아 화나지 않았어. 나도 이건 싫어. 이게 귀찮아요. 내분점, 외분점 다 알고 있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1차원에서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1차원 1차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쪽에 A라는 거를 내가 X1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쪽에 있는 B라고 하는 거를 내가 X2라고 할게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해요.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이 점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야. 돼요? 오케이? 그럼 나는 얘를 모르니까 땡기는 이니셜 있니? P요? P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나 P를 구할 건데 P라고 할게. 자, 그럼 봐봐. 야,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거면 P 마이너스 무슨 원이라고 쓰면 돼요? X1이라고 쓰면 되죠? 돼요? 이 길이 여기 P에서 여기 X1이잖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2 마이너스 P 이렇게 쓰면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대 이거의 길이는 다시 말해서 이쪽에는 M 대 N이라는 비례식을 통해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얘랑 곱해주니까 이쪽은 m 쓰고 x2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자 이거 이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다니까 이쪽은 n 곱하기 p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써서 그럼 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p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mp를 넘겨서 자 mp가 있고요. 이쪽은 그냥 np가 있으니까 이렇게 쓱 가는 거죠. 이렇게. 쓱 가고 이거 이콜 이쪽을 넘겨주니까 nx1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하니까 플러스 mx2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p 하면 m 플러스 n이 되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뭐 굳이 말하자면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p 이퀄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결과를 기억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이쪽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가지고 보면 그냥 m 플러스 n하고 m 플러스 n을 가져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뭔가를 곱한다라고 보면 되니까 mx2하고 nx1이다라고 쓰면 끝나요. 돼요? 이거를 자 이쪽은 x1하고 x2를 자 이쪽은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얘기죠. 지그재그로 간다.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 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분점도 마찬가지인데 외분점은 이런 거예요. 자, 얘를 보면 이렇게 쓱 가요. 그럼 똑같이 여기가 A고 이쪽을 B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뭐 X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X2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분이라는 건 밖에서 나누는 건 밖에서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3대 2다 이걸로 지금 외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서 A하고 B를 3대2로 외분한다는 건 이만큼 갔을 때 3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갔을 때 2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런 느낌이야. 물론 3대2라고 치면 얘는 이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거죠. 얘가 3대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쪽은 그냥 마이너스라고 쓰면 돼. m 대 n으로 외분하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공식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m 대 n으로 내분하고 외분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쓱 갔을 때 어떤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x1, y1이 있고 또 어떤 b라는 점이 있다고 쳤을 때 이쪽을 x2, y2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얘를 쓱 갔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치면 얘가 이 점이 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x를 따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y를 따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x1이고 여기는 얘가 x2니까 이거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 값이 되는 거예요. x 값 내분점 x 값. 그래서 이제 이쪽을 p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쪽은 여기 nk니까 m 플러스 n 분의 지그재그로 간다 그랬으니까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쪽에 x 좌표를 갖고 따졌을 때 이쪽은 m 플러스 n 분의 자, mx2 그다음 플러스 nx1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그럼 여기가 지금 y1인 거고 이쪽이 y2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만큼을 봤을 때 똑같이 자 닮음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평행선거 닮음이라고 나오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이 결국은 이놈하고 이놈의 비율과 뭐한다? 일치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닮음을 썼을 때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풀 때 똑같이 얘기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도 m 대 n이 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의 길이와 저쪽의 길이도 똑같이 뭐냐면 m 대 n이 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m 플러스 n 분의 지그재그로 가니까 my2 플러스 ny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세요. 1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1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1차원 두 개를 합한 게 2차원이니까. 각각의 그 차원에서 이제 1차원에서 얘를 가지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 분의 my2 플러스 ny1이 되는 거예요. 돼요? 이게 내분점. 그럼 외분점은 마찬가지로 이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좀 볼게요. 문제 좀만 보고 쉬었다 합시다. 그 123번이 있거든요. 123번. 123번. 내분점. 네, 우선 내분점에 대한 것만 할 거예요. 자, 123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딱 두 가지예요.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x값 차의 제곱. x값 차 제곱. 차 제곱 플러스 y값 차 제곱 그겁니다. 그죠? 요거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외분점이야. 요거 이쪽은 뭐 m 플러스 n 분의 똑같이 m 플러스 n 근데 그러면은 mx2 플러스 mx1 이쪽은 my2 플러스 ny1 이게 내분점이에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마이너스면 내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그러니까 닮음이야, 닮음. 되게 중요한 어떤 형태, 닮음의 형태.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점이 나오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공식을 좀 적용을 할 거냐면 그려요. 어쩔 수 없지. 쓱 가요. 그럼 1,-3이 이렇게 존재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여기 드르륵 이렇게 이 점이 있어. 얘가 A가 1,-3이고, 그다음 B가 4,3입니다. 이렇게. 여기 4고 이쪽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지금 B다라고 보시면 돼요. B 4,3. 자, 그래서 A, B라는 걸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연결. 이렇게 쓱 하고 연결해요. 자, 그래서
그 OAQ가 10이래요. 그리고 자, M 값이 더 클 때가 있고요. N 값이 더 클 때가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M 대 N인데 M 값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M 값이 더 크면 이쪽은 이렇게 돼요. 외분점은 Q와 가깝다. 아, Q는 B. B와 가깝다. 돼요? 아, M이 그죠? N보다 크니까. 그죠? M이 N보다 크니까. 그럼 만약에 당연히 M하고 이렇게 N이 이렇게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뭐냐면 외분점은 P와 가깝다. 아, A와 가깝다. 이렇게 돼요. A와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깝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뭐 이쯤 어딘가에서 뭐가 있을 거냐면 이쪽은 얘는 Q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Q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OAQ가 10이거든요. OAQ가 10.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Q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어느 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지금 O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이 넓이가 뭐냐면 이만큼이 10이다. 이렇게 되면 이 넓이가 10.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림을 그린 거야, 그죠? 자,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넓이가 뭐냐면 이쪽이 10이다라는 게 10.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뭐를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M하고 N을 구하래, M하고 N.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점하고 이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을 구할 수 있을까? 직선? 아니면 봐봐.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방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할게. 자, 이만큼 거리가 얼마죠?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이만큼 길이 얼마야? 3이죠. 돼요? 그죠? 자,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길이도 얼마일까? 3이죠. 돼요? 그럼 여기 이거 얼마야? 여기 3 여기 3이죠. 평행하잖아? 이렇게 되잖아? 닮은 이건데 아예 얘네 둘이 길이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럼 요 길이와 저 길이가 뭐할까? 같다.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은 1하고 4의 무슨 균일까? 평균이니까 몇 분의 5일까? 이렇게 되겠죠. 돼요? 오케이? 뱀?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기에 분명히 지금 여기서 닮음이 겁나 중요한 거예요. 닮음을 쓰면 엄청 쉽게 풀어요. 지금 계속 지금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어. 원래 이거 직방을 써서 풀어야 되는데 봐요. 그러면 요 삼각형을 이 삼각형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요거하고 이 두 개로 쪼갤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아, 네. 그죠? 2분의 1 곱하기 이만큼이 몇 분의 5죠? 2분의 5 곱하기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3이죠. 돼요? 되니? 이 길이가 3이잖아. 이 길이. 이거 수직이잖아 지금. 돼요? 근데 2분의 5면 3보다 작지 않아요? 어떤 거요? 그 저기 2분의 5면 3보다 작은. 네, 작아요. 왜요? 그러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왼쪽이요? 아니 저거 그 전에 좌표가 2분의 5래. x 값이 2분의 5요. 네. 근데 3보다 작잖아. 1이잖아 얘는. x가 1이었잖아 지금. 아. 그죠? x 돼요? x가 1이. x가 1이죠, 그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높이가 이만큼 아니에요?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이만큼 아니야?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만큼을 모르니까 h 이렇게 할게요. 돼요? 오케이? 이만큼을 h 여기 수직하게 해서 얘를 h라고 할게. 그럼 잘못 쓰는데. 닮으면 좀 이따가. 우선 넓이를 구하자. 그럼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는 똑같이 들어가죠. 네. 밑변이 공통이니까. 그럼 여기에 플러스 무슨 t라고 쓰면 돼. 이해가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밑변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뭐냐? 블레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를 더하면 끝이야. 돼요? 근데 그 넓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했어? 10. 돼요? 그러면은 안녕. 이 4가 넘어가니까 3 플러스 h가 얼마인 거예요? 8. 돼요? 오케이? 되니? 그럼 h가 얼마예요? 5.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h가 5야. h가 5야. h 이퀄 5야. h가 5. 그럼 여기 길이가 5예요. 아, 드디어 잘못. 드디어 잘못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나왔니 여기서? m 대 n이잖아. a, b를. m 대 n을 왜 분한다 그랬죠? 돼요? 그럼 생각해보자. m은 이만큼이고요. n은 이만큼일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직선 있잖아요. 여기서 선분. 그럼 여기서 이걸 내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무슨 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을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돼요? 그럼 나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율을 구하면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발을 내려봐요? 수선의 발을 내려봐요. 돼요?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똑같이 뭐라고 쓰면 돼요? 요것과 요것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야,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의 비율이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쪽 길이 지금 1,3이었잖아요.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 몇 대 몇이야 이게? 3대 5 아니에요? 그죠? 그치?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2분의 3이죠. 여기 2분의 5고 여기 2분의 8이잖아. 돼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네, 닮으면 그렇죠? 2분의 3일 때 3이잖아. 2분의 5예요. 2분의 5일 때 5가 되겠죠. 그럼 이만큼 길이가 얼마일까? 1이죠. 돼요? 2분의 3일 때 3이니까 2분의 5일 때 5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길이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이만큼 1이고 이만큼 길이 4니까 이 전체는 5가 되고 이쪽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되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고, 사실 얘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봐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다. 그래서 이쪽은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저건 4 아니에요? 5가 여기 1이죠? 1부터 여기가 5지? 그죠? 그럼 이쪽은 4가 되겠다. 4가 되고 이만큼 1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쪽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게 127번에 있거든요. 127번만 제가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거랑 직선의 방정식을 살짝 하고, 그러니까 뭐 아마 직선을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우선 점 쪽에 있는 문제들만 쭉 보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27번을 좀 다시 봅시다 그러면. 어렵죠 이거. 네, 그리고 직방도 좀 알아야 좀 편하게 풀 수 있긴 해요. 127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마이너스 6,3이 있어요. 쓱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마이너스 6,3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쓱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0,6이니까 여기 이렇게 0,6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3.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0,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분 A, B를 M대 똑같아요. M대n으로 외분한 점 Q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이 M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 B의 오른쪽에 이렇게 어떤 외분점이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OBQ래 OBQ. OBQ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쪽에 Q 이렇게 있는 거죠. Q. 그러니까 이 넓이가 10이래요. 그랬을 때 그 M 대 N의 값을 구하래 M 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넓이. 그럼 얘는 이제 이쪽은 점하고 되게 밀접한 음관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내 외분점 그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쪽은 무조건 뭐냐면 닮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외분점이니까 평행하고. 그쵸?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평행선과 닮음 같은 그런 느낌. 그럼 봐봐. 10이라는 걸 이용할 거면 여기서 이제 이걸 아시면 돼요. 자, 보자. 닮음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 자, 그러니까 얘는 수선의 발. 삐처링 수선의 발. FEAT 수선의 발.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직각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해요. 이 도구가 되게 편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 넓이가 12가 된대. 그럼 이게 밑변이라고 봤을 때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 아니 이렇게? 그죠? 이게 밑변이면 얘가 높일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 길이가 얼마예요? 4. 돼요? 자, 그럼 보자. 수선의 발이 왜 중요하냐? 이게 4라 그랬죠? 되니? 이게 4잖아. 네. 이게 4야? 이게 3인데? 어머나? 여기는 얘는 얼마야 그러면? 여기 얘가 얼마야? 이게 무슨 축이야? Y축이고 X가 얼마지? 0이죠.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얘 마이너스 6,3이잖아. 얘 6이죠. 돼요? 오케이? 몇 대 몇이야? 4대 6이죠. 4대 6이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무슨 의미일까? 닮음이죠. 요거랑 무슨 의미야? 닮음이죠. 몇 대 몇이야? 4대 여기는 2대 3이죠. 여기 몇 K라고 쓰냐? 2K라고 쓰면 여기 몇 K야? 돼요? 나 내분점 외분점 공식 잘 안 썼잖아. 생각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도입하는데 닮음을 가지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쓰는 그런 어떤 그 틀 중에 하나가 수선의 발을 통한 직각삼각형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거야, 좌표평면에서. 자, 그러면 얘가 2K고 얘가 3K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 문제 뭐예요? M 대 N이래 또 외분한데 그러면 여기 그게 얼마야? 이만큼 길이가 지금 몇 K고 5K고 이만큼 길이가 2K니까 이쪽은 5K 대 2K가 여기 있는 외분점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쪽은 뭐냐면 5대 2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좀 보자는 이야기. 이거.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넓이랑 연관되는 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얘는. 근데 그냥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이 어쨌든 이런 닮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뭐 있지? 그 내분점, 외분점 했으니까 이제 그 중점이랑 무게중심만 하면 되고, 그다음 직방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살짝 직방을 좀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 뒤쪽만 좀 남기고 다음에 원이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그렇게 좀 정리를 좀 더 하죠. 닮은 모양.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